한국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브레이크 댄스, 이제는 브레이킹이라고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요. 올해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또 내년 파리올림픽에서 펼쳐질 새로운 종목입니다. 세계 최강 K-브레이킹, 벌써부터 기대가 아주 단단하게 느껴지는데 국기자, 오늘은 브레이킹 2탄을 또 준비를 했다고요. 네, 이번 주는 비보이 킬입니다. 닉네임이 킬. 아주 간결하고 강렬한 메시지가 전해지는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파워 무브를 선보이는 선수라서 아주 시원시원한 댄스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주 기대가 큽니다. 오, 이 킬, 이름부터 진짜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떤 뜻일지 정말 궁금한데, 게다가 또 파워 무브라고 하니까 뭔가 에너지 넘치는 느낌도 팍팍 들거든요. 이름처럼 아주 거침없는 입담까지 기대가 됩니다. 자, 바로 만나러 가볼게요. 스포츠야 출발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브레이킹 선수 킬 박인수 선수와 함께합니다. 우리 시청자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크루 갬블러 크루 브레이킹 국가대표 비보이킬 박인수입니다. 만나 반갑습니다. 역대급 대전이에요. 네, 맞습니다. 킬, 닉네임이 아주 네. 셉니다. 네. 혹시 뭐 무대에서 다 모은 걸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센 뜻은 아니죠? 그런 뜻 맞고요. 아, 맞아요? 네, 맞습니다. 무서운데요? 조심해야겠어요. 이제 지금 대표팀 코치님인 킹소 소재환 코치님이 제 스승님이세요. 아. 근데 그 스승님께서 어느 날 제 춤을 보고 너 춤은 상대방을 죽이는 춤 같다. 그 정도로 뭔가 되게 파괴적이고 네. 뭔가 세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다른 뜻으로는 멋있는 걸 봤을 때 좀 약간 나쁘게 얘기하면은 와 죽인다 이런 말 하잖아요. 죽인다, 이제 이거 그런 약간 뜻으로도 이제 해서 킬 좋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제 국가대표인 윙 김원우 선수가 한테 좀 킬 선수는 어떤 선수냐고 물어봤더니 파워 무브의 최강자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월드 클래스 비보이 맞는 거죠? 그럼요. 프랑스에서 월드 파워무브 시리즈라는 대회가 있어요. 그 대회는 이제 세계 각지에서 파워무브를 정말 잘하는 8명을 초청해가지고 거기서 한 번 더 이제 최강자를 뽑는 건데 제가 이제 마지막 시리즈 때 제가 우승을 했습니다. 네, 또 킬 선수 하면은요, 진짜 괴물 파워 무브다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하는데, 근데 이 파워 무브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정확히 파워 무브 뭔가요? 파워무브는 일단은 스핀을 이용한 기술인데요. 쉽게 얘기하면은 뭐 헤드스핀 막 이런 거는 다 아시죠? 네. 네. 그래서 뭔가 신체를 땅에 대고 회전을 하는 계속 기술. 회전. 네, 네, 이라고 뱅글뱅글.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해까지 국가대표였던 레온 김정호 네.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킬이 체어에 관한 한 이제 세계 최고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 손으로 이렇게 온몸 지탱하는 그거 같은데 그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파워무브도 잘 하지만 체어라는 프리즈 동작을 되게 잘해요. 이제 그 동작을 파워무브와 융화시킨 거를 이제 제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체어는 멈추는 동작이거든요. 근데 그 멈추는 동작을 회전을 넣어서 하면은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작들을 제가 개발을 더 해서 변형을 시켜서 이제 세계 무대에서 선보이기 시작하면서 유명해졌죠. 그 영상 보니까요, 팔 한쪽을 이렇게 대고 막 통통 튀기면서 맞아요. 정말 현란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멋있고 막 박력 있고 그랬는데 또 한편으로는 여기 연골이나 관절 괜찮을까? 전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아파요? 아플 때도 있고 안 아플 때도 있는데요. 이제 처음에 당연히 이제 연습을 할 때는 당연히 아프죠. 요령이 없다 보니까. 근데 어느 정도 터득하고 나면은 안 아픕니다. 대회 때는 특히 이제 막 아드레날린이 막 솟아오르니까 아픈지도 모르고 해요. 이제 다 끝나고 여기 뭐 긁혔네? 아니면은 좀 어깨가 좀 살짝 결리네? 약간 이 정도만 되고 그래서 또 이게 나중에는 좀 관리도 이제 되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네, 큰 부상은 이제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저는 방송 보다 보니까 이 에어트랙이라고 하죠. 이 두 팔로 거꾸로 떠서 계속 도는 기술. 굉장히 많은 분들도 아실 텐데 이걸 어떻게 40바퀴나 돌던데요? 저도 그만큼 돌 수 있을지 몰랐는데 네.
돌아가더라고요. 에어트랙뿐만 아니라 토마스도 하고 뭐 원핸드파, 그 프리즈 콤보 이런 거를 다 하고 이제 마지막에 에어트랙이라는 기술을 했는데 네. 원래 한 30바퀴 중간 정도는 할 수 있었는데 40바퀴도 제가 할 수 있으려나 했는데 그게 또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게 그 자리에 이제 많은 비보이들이 있다 보니까 네. 내가 또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해서 이제 괜한 자존심으로 40바퀴 하고. 네, 이렇게 고난이도 기술을 정말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우리 파워무브의 최강자 박인수 선수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구선영의 프로필! 카이크루와 갬블러 크루 소속인 닉네임 킬 박인수 선수. 중학교 1학년 때 브레이킹에 입문해 중3 때 부산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고2 때 갬블러 크루의 일원으로 프랑스의 배틀 툴루즈 2009 대회 정상에 올라 세계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고3 19살 가장 큰 대회로 불리는 레드불 BC1 월드 파이널에 진출했고요. 2012년에는 비보이 최초로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 또 2013년에는 뮤지컬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주연을 맡았고요. 이듬해부터는 2년간 TV 프로그램 댄싱라인에서 춤 실력을 뽐냈습니다. 2017년 월드 파워무브 시리즈에서 우승, 세계 최강 파워무브임을 공인받았습니다. 이후에도 굵직한 대회에서 우승과 상위권 성적을 꾸준히 냈고 지난해 국가대표 선발전인 브레이킹 K 파이널에서 준우승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빛내는 국가대표 비보이가 됐습니다. 그때 딱 되고 나서 기분이 어땠나요? 이번 선발전이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거든요. 첫 번째 선발전을 준비할 때 이제 부상이 있는 상태에서 출전을 했는데 아쉽게 이제 4등을 했어요. 그래서 상비군으로 상비군. 한 해를 선수촌에 들어가면서 이제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비군을 하면서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하다 보니까 더 하고 싶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서 했는데 이번에 선발전을 준비할 때도 좀 작은 부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시기가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네. 이제 세계 선수권 때 작은 부상이 있었는데 바로 한 달 뒤에 이제 대표 선발전이었는데 그 부상이 한 달로는 회복이 안 되는 부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부상을 가진 채로 이거를 한 일주일 정도는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1년 동안 준비한 게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후회도 될 것 같고 해서 진짜 연습하기 전에 재활 열심히 하고 연습하고 끝나고도 계속 혼자 정리하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루하루 계속 쌓아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4강에서 이기면서 결승 진출했을 때 갑자기 막 이렇게 막 눈물이 또 나더라고요. 2위까지 국가대표 되는 거니까 이미 네. 확정이 된 거니까요. 그래서 뭔가 제 자신이 좀 기특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진천 선수촌에 이번에 들어갔는데 예전에 작년까지 상비군이었다면 정말 국가대표가 돼서 네. 들어갔잖아요. 네. 이 기분이 좀 어떠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번에 들어가서 첫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었어요. 그냥 진짜 딱 들어갔을 때 기분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나 너무 잘했다, 고생했다 해서 오늘은 그냥 푹 쉬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냥 즐기자 오늘은. 이제 하루는 그냥 아예 즐기고 이튿날부터 이제 웨이트 훈련이랑 엄청 열심히 하고 이제 정말 국가대표로서 열심히 해야겠다 마음을 다잡고. 그럼 그 브레이킹 선수들은 어떤 훈련을 하는 거예요? 뭐 일반 선수들처럼 막 뛰거나 아니 뭐 줄 타거나 이런 거 그게 종목마다 하는 운동이 다 달라요. 근데 저희는 좀 코어 운동 쪽으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개인전이다 보니까 체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체력을 올릴 수 있는 운동들도 하고, 오후 훈련, 이제 브레이킹 훈련을 하고, 저녁을 먹고, 이제 밤에는 이제 또 추가로 뭐 저처럼 이제 뭐 정리하고 싶은 사람은 이제 몸 마사지 하면서 정리도 하고, 쉬실 분들은 쉬고, 이제 보통 그렇게 하루 일과가. 네. 그러면 다들 정말 궁금하실 것 같아서 킬의 장기 시그니처 무브 뭐가 있나요? 소개 좀 해주세요. 체어를 이용한 파워무브 동작들인데 그 동작들 중에서 한 손 체어 트랙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현재 이 브레이킹 씬에서 선보이는 사람은 이제 저만 이렇게 선보이기는 하더라고요. 또 체어를 이용해서 막 파워무브 동작들을 하는 게 다 어떻게 보면은 저의 스타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막 다른 나라 비보이 친구들이 저를 이제 막 똑같이 따라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런 체어 파워무브 동작들을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저거 킬이다, 킬 스타일이다, 막 이렇게도 많이 얘기를 스타일. 하고요. 그럼 여기서 한번 확인해보고 갈게요. 돌발 OX 질문. 세계 최고의 파워 무버. 바로 나, 킬이다. 하나, 둘, 셋. 얍. 그러니까요. 아, 당연하네요. 당연하죠, 사실. 뭐 그럼요. 대적할 선수가 없는 거죠. 아니요, 사실 많아요. 요즘에 정말 어린 친구들 막 저보다 더 막 잘하는 친구들도 많고 이제 다 스타일이 다른 건데 그래도 뭔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로 누군가한테 뒤지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직은 그럼 이 파워무브를 앞으로 계속 조금 더 연마하고 더 잘 살려서 이제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 당연히 노리시겠네요? 아, 그럼요. 근데 이제 제가 파워무브만 준비를 하는 건 아니고요. 파워무브 외에 다양한 뭐 탑락, 다운락, 이제 프리즈 이런 동작들을 더 연구를 해서 조금 더 다양한 스타일로 준비를 할 것 같아요.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 경기에서는 파워무브만 잘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골고루 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골고루 다 잘하고 싶고 그리고 뭔가 좀 그런 생각도 했어요. 뭔가 파워무브 잘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뭔가 제가 잘하는 파워무브 보여주고 네. 반대로 저랑 너무 다른 스타일의 사람을 만났을 때는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도 기죽지 않게 다양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 이거 잘해? 나도 이거 할 수 있어. 뭔가 이런 기분으로 정말 재밌게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재밌게 한다면 또 결과도 좋을 거기 때문에 열심히 다양한 스타일을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 또 심사 기준도 잘 알아야 또 메달도 딸 수 있는 거거든요. 대회 방식이나 또 심사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하나의 그런 동작들을 계속 보여주면은 사실 점수를 많이 받기는 힘들어요. 되게 다양한 스타일의 춤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 이 사람의 캐릭터, 아니면 이 사람이 음악과 얼마나 하나가 돼서 보여주냐. 무대를 얼마나 잘 활용해서 이 춤을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내 춤이 끝났어. 그냥 터덜터덜 걸어가는 게 아니라 네. 이 정말 들어오는 것까지. 등장부터 다 하나의 퍼포먼스가 되는 거죠. 그런 것도 되게 점수에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기술의 난이도도 중요하고, 다양한 기술을 보여주는 것도 다양성, 중요하고, 예. 브레이킹에 이제 탑락, 다운락, 프리즈, 이제 파워무브 이 네 가지 요소들이 이제 크게는 있어요. 이것들을 다 얼마나 잘 보여주냐. 그리고 오리지널리티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만의 것, 누구나 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보다는 이 동작을 얼마나 그 사람의 맛을 넣어서 하냐. 아예 창의적인 동작, 이 사람이 만든 동작을 보여주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점수에 크게 반영이 되는 거죠. 참 브레이킹이라는 게 정말 힘든 기술을 펼치는데 하나도 뭔가 힘든지 않은 척, 또 안 아픈 척, 막 이런 걸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게 보이던데요. 네, 정말 여유롭게 막 미소 짓고 막 그렇거든요. 네, 퍼포먼스 점수가 있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아픈데도 그냥 꾹 참고 안 아픈 척하고 들어오고 이제 무대 뒤에서 이러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근데 되게 아드레날린이 막 치솟은 상태여서 아픈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정말 심각한 경우에는 이제 잠깐 해가지고 스탑이 되는 거죠. 보통 스탑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기권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만큼 이제 큰 부상이기 때문에. 네. 자, 그럼 여기서 또 질문 바로 들어갑니다. 돌발 OX 질문. 브레이킹 하다가 아픈 척 하면 지는 거다. 하나, 둘, 셋.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이게 아프다는 거는 그 동작이 잘 안 됐다는 거거든요. 착지가 된다거나 잘 짚는다거나 그렇게 해야 안 아픈 건데 그만큼 연습이 잘 안 됐다는 거니까. 혹은 체력적으로 뭔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실수를 좀 했다거나 그래서 아프다는 건 이제 그런 것들이 원인이니까 예, 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와서 처음에 이 입문할 때 국가대표가 될 거라고는 아예 상상도 못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브레이킹에 입문을 하게 됐는지 궁금해요. 이제 8살 차이 나는 형이 있는데 형이 이제 컴퓨터에 영화를 보고 안 지었더라고요. 근데 그 영화가 이제 허니라는 제시카 알바가 안무가로 나와서 되게 좀 춤을 추고 싶어 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자선 공연을 엽니다. 그래서 그 자선 공연에 하이라이트 마지막에 한 친구가 나와서 이제 나이키라는 동작을 하면서 모자를 이렇게 탁 써요. 근데 처음에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 춤 되게 뭐지 하면서 찾아봤던 게 이제 저게 이제 비보이라는 거구나 해서 힙합이라는 만화책을 네.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힙합이라는 만화책을 보면서 이게 브레이크 댄스 비보이구나 해서 나 이거 어디서 배울 수 있지 하다가 이제 근처에 중학교에 힙합부가 있다고 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 힙합부에 이제 진학하게 되면서 네. 이제 시작하게 됐죠. 처음에는 춤은커녕 기술도 하나 못해갖고 막 물구나무 서기만 한 2-3시간씩 했다고 하는데 네네. 그렇게 시작한 게 맞아요? 제가 그 중학교에 오디션을 봐야 되는데 네. 물구나무 서기밖에 할 수 없었던 그거 거예요. 어디예요? 저는 물구나무. 근데 이제 다른 친구들은 막 토마스, 윈드밀, 막 나인틴 이런 동작들을 다 해서 나 안 되겠다라는 자신감이 확 떨어져서 오디션을 안 봤어요.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근데 이제 며칠이 지나니까 이제 후회가 돼서 그럼 나 다른 데서 못 배우나 하다가 근처에 이제 동구 청소년 문화회관에서 또 비보이 팀이 있다 해가지고 거기를 이제 찾아가가지고 배우고 싶습니다 했죠. 근데 그 리더 형이 대학생이었는데 갑자기 중1짜리 꼬마애가 딱 와가지고 배우고 싶다고 하니까 그냥 좀 하다가 나갈 것 같은데 그래 며칠 연습하는 거 보고 지켜볼게 했는데 연습 시간이 이제 6시부터 9시였어요. 근데 그 3시간 동안 정말 막 물구나무를 계속 섰어요. 할 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이 나의 열정을 보여줘야겠다. 예, 그래서 이제 3일째 되는 날 리더 형이 그래 받아줄게 해서 거기서 이제 시작하게 되면서 카포에라라는 기술을 배우고 그 기술을 엄청 연습하다가 이제 카이크루 소재영 코치님한테 스카웃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맨 처음에 할 때 부모님이 허락받는 게 사실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처음 비보이 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 반응은 어떠셨어요? 사실 한 1년까지는 부모님한테 얘기 안 했어요. 네, 이제 친형도 이제 군대에 간 상태였고 부모님도 그냥 친구들이랑 늦게까지 놀고 들어온다. 라는 생각으로 있으셨는데 이제 제가 이제 카이크루에서 이제 신문 기사를 하나 사진을 찍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나이키라는 동작을 제가 해서 찍었는데 저 말고 다른 분들도 많이 찍었는데 제가 메인에 걸린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신문 하나 툭 던지는 거예요. 이거 뭐냐? 그래가지고 왜요? 아빠가 이거를 가지고 왔지? 해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얘기를 했죠. 나 사실은 이 비보이라는 걸 하는데 이제 지금 되게 좋아서 하고 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부모님도 그냥 취미로 그냥 잠깐 하겠지 했는데 중3이 되고 고등학교에 갈 때가 되니까 언제 그만할 거냐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때 이제 고등학교에 가려고 정말 미친 듯이 공부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에 이제 합격이 되고 그때 또 편하게 막 집중해서 춤을 추다가 대학교 갈 때 또 너 언제 그만둘 거야 이렇게 또 그러시더라고요. 계속 하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또 대학교를 제가 또 춤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 대학교도 이제 또 알아서 가니까 부모님은 말릴 수도 없고 대학교 가서 이제 제가 교수님 추천으로 이제 대한민국 인재상을 신청하게 됐는데 제가 또 그거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부모님이 완전 그냥 허락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아빠가 내가 이제 너를 못 믿어줘서 미안하다고 막 우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완전 가족들이 오케이 밀어줄게 가 해서 서울로 이제 가게 되면서 이 자리까지 오고. 그런 거. 근데 이렇게 국가대표 되고 나서는 정말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셨겠는데요? 맞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농아인이세요. 장애인이시거든요. 네네. 이제 귀가 안 들리시는데 제가 수어를 조금 할 줄 아는데 제가 막 국가대표라는 수어를 이제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음보험 이렇게 뭐 국가대표가 됐어요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아빠 엄마도 국가대표 정확히 이게 국가대표라는 거를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됐다고 얘기했는데 크게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왜 안 기뻐하지 했는데 이제 나 지금 뭐 선수촌이야 뭐 운동하고 있어. 그래? 너무 덤덤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알고 보니까 제가 좀 잘못 설명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통역사 분을 통해서 정말 제대로 알려드리니까 그때 이제 그랬냐, 우리 아들이 국가대표가 됐냐, 그래서 아시안 게임 나가냐, 막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은 너무 좋아하시죠. 아빠, 엄마 사랑합니다. 국가대표 비보이가 된 만큼 이제 아시안 게임에 처음으로 정식 종목이 돼서 이제 결과로 보여줘야 좀 많은 분들이 붐업돼갖고 꿈나무들도 많이 인구가 늘어날 텐데 그래서 기대하고 좀 책임감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처음이기도 하고 우리가 잘 해야 앞으로 브레이킹 씬이 뭔가
좌지우지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선수인 윙 형이랑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진짜 잘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 이 한국에서도 이 브레이킹 하려고 하는 새싹들이 많이 생길 거고, 그래서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이게 개인전이지만 그래도 우리 둘이 열심히 서로 도와가면서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승에서 만나자. 그랬나요? 그럼요.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요. 그런 얘기는 안 하셔야 될것 했는데, 같은데.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게 진검승부. 정말 네. 둘 다 잘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결승에서 한국이 금메달, 은메달이래. 이게 어마어마한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좌우명이 이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걸 알고 있는데 많은 풍파를 딛고 좀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닌가 싶은데 비보이 킬의 앞으로 계획, 목표 이것도 마지막 밝혀주시죠.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집중적으로 준비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뭔가 이 제가 잘 하고 있는 파워무브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타일을 준비해서 정말 결과도 좋고 저도 만족할 수 있는 스타일로 준비를 하고 싶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저희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 제일 큰 꿈이 하나 있는데 네.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 네, 막 정말 뭐 마이클 잭슨이나 네. 스티브 잡스나 이런 정말 이름만 들어도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처럼 유명해지고 싶다. 네, 그런 꿈이 큰 꿈이 있는데. 이번 아시안 게임으로 정말 대한민국이 들썩이지 않을까, 킬의 이름은 다 새길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또 킬의 팬들, 또 브레이킹 팬들한테 한 말씀 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볼게요. 팬분들도 이제 제가 이제 막 작년부터 이제 쇼다운이나 이제 원래 브레이킹 팬분들도 되게 많으셨는데, 제가 막 선발전 준비하고 이제 운동선수로서 활동을 하는데 되게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이제 제가 막 부상 때문에 힘들 때도 제가 막 다운 안 되게 막 되게 도움도 많이 주셨고, 막 생일 때 막 생일 축하 카페라는 것도 처음 받아봤어요. 우와. 네, 그래서 정말 저 때 제가 뭐라고 이제 그런 것도 다 챙겨주시고 해서 정말 제가 열심히 해서 정말 보답하는 날까지 열심히 제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한국의 브레이킹 씬들도 정말 저희가 잘 해서 더 좋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니죠. 우리 모두 함께 열심히 해야겠죠. 네. 화이팅! 네.